자, 네모나프 트레이닝 랩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가 뭐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 보면 워크아웃 인텐시티, 운동 강도와 워크아웃 옵티멈 타임, 운동을 수행해야 할 시간대에 따른 몸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초과 회복 혹은 슈퍼 컴펜세이션을 검색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가로로 길게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선이 시간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항상성 레벨,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몸의 성질이 항상성 레벨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동을 이 지점에 딱 시작하면 운동은 우리 몸에서 자극, 스티뮬레이션, 자극으로 이해돼서 몸이 정상 상태에서 점점 피로도가 쌓이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죠. 파티규, 피로가 쌓이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 그리고 최종 지점에서 처음 이제 운동이 끝나고 회복을 하는 단계, 수면을 취하고 영양 섭취를 해서 회복이 되는 요 시간 동안 컴펜세이션, 보상 단계를 거쳐서 완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내려오는 폭이 적죠. 이 말은 운동의 강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약하게 운동 강도를 받았으니까 올라와서 오버 컴펜세이션 회복해서 초과 회복돼서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수준도 얕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운동 강도로 운동했을 때 최대치의 오버 컴펜세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치로 얻었죠. 이 부분에서. 자, 그럼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강도를 정말 고강도로 운동을 하고 볼륨도 크게, 무게도 많이 하고 횟수도 많이 했을 때 그럼 더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회복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벅찬 겁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은 됐지만 실질적인 오버 컴펜세이션이 돼서 근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육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체력적 소모가 크고 몸의 피로도를 너무 많이 쌓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걸 아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 이 그래프는 한 번 운동했을 때만 국한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식의 패턴이 연속적으로 반복됐을 때 이런 오버 컴펜세이션의 어떤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완전 회복도 겨우 하는 형태의 운동을 계속하면 이게 오버트레이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버트레이닝 자체는 한 번 운동을 너무 고강도로 했다 그래서 바로 오는 건 좀 드물고요.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의 운동 형태를 반복했을 때, 고강도의 운동만을 고집했을 때,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보면 보통 실패 지점까지의 운동, 강제 반복의 운동으로 실패 지점까지 매번 모든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성장의 발달은 더디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몸은 변함이 없는 이런 식이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남들보다 빨리 크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운동 강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내가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복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자, 운동의 강도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옵티멈 타임,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 자, 여기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서 내려왔을 때 이런 리커버리하고 올라오는 컴펜세이션 보상 단계로 올라오는 이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리커버리 레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의 경력이 오래되고 근육을 파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면 리커버리 레이시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것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속도. 그러면 내가 고강도로 운동해도 회복이 빨리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할 타이밍을 더 빨리 맞출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보면 시간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too early, optimum time, too late. 너무 빨리 운동하는 거. 내가 초과 회복 단계로 진입하기도 전에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냥 몸이 정상 상태 혹은 완전 회복도 되기 직전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건 초과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운동하게 되는 거니까 근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좀 놓치는 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초과 회복 단계에서 최대치를 이루었을 때 운동을 한번 해주는 옵티멈 타임, 결정적인 이 타이밍에 운동을 하면 어떤 식의 현상이 일어나냐, 이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이 부분에서 점점 대각선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몸 자체가. 이거는 뭐 짧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이 옵티멈 타임에 딱 맞춰서. 근데 이 타이밍에 딱 맞춘다는 건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운동 경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옵티멈 타임 정확히 맞추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true rate.
너무 늦었어. 초과 회복을 완전히 달성하고 우리 몸은 항상성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몸이 떨어져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은 몸, 한번 좋게 유지했던 체력 그런 게 계속 유지되지 않죠. 점점 떨어져서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수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운동했다.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늦게 운동하는. 그러니까 운동과 운동과의 간격이 너무 길게 되면 사실은 몸을 유지하는 형태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몸을 발전시키는 형태의 운동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운동의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 첫 번째는 Stimulate Central Type. 이거 뭐냐면 자극 중심형 운동을 하는 거. 두 번째 리커버리. 회복 중심형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이 사실 여기에 그대로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극 중심형. 내가 자극을 어떻게 줬느냐. 자극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줬느냐를 보려면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좋으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팔 운동을 했든 어깨 운동을 했든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첫 번째로 진행하는 웜업 세트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본 세트 첫 번째 운동에 거의 최대한 집중을 해서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 70에서 80%의 제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려고 노력해요. 세트 수도 가장 많을 수 있고요. 다른 무게도 가장 무겁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오늘 목적으로 하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운동을 여기도 20% 여기도 20% 이런 식으로 뭐 5가지 운동을 해서 100%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극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해당 부위 근육으로 봤을 때 자극이 적으니까 당연히 초과 회복돼서 발달하는 정도도 적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극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등이라고 해도 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승모근에 집중해봐야겠다. 승모근 운동으로 초반에 배치해서 그 운동을 80% 에너지 쏟으면 승모근이 적절하게 고강도로 자극되고 그러면 승모근이 발달할 만한 스포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발달할 만한 이 폭이 커질 수 있겠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할 때도 내가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해야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운동을 해야 내가 회복할 때 효율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회복 이 능력이 100이라고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의 운동 능력으로 운동을 해서 몸을 100만큼 파괴시켰는데 전신을 파괴시켰어요. 그 다음에 100으로 회복을 했어. 100으로 다시 전신을 회복하는 것보다 특정 부위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 만한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내가 회복할 만한 에너지가 더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신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트레이닝해서 몸이 다 아픈 상태, 피로가 전체적으로 누적된 상태를 만들면 몸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회복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내가 워크아웃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소모한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회복하는데도 내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적절한 근육 발달을 위해서 이 초과 회복을 거치는 적절한 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가 너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운동 끝난 이후에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너무 일만 많이 한 운동 형태를 계속 꾸준히 해서 몸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경우에 생기는 오버트레이닝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컨디션만 좀 안 좋아지고 뭐 휴식 시간 좀 길게 가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오버트레이닝이 계속되면 뼈가 다친다거나 건과 인대가 다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특정 부위에 꾸준한 자극을 주면서 그게 100%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뼈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그 프랙처라고 해서 피로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과 인대 같은 경우도 내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적절하게 자극에 집중하는 스티뮬레이트 센트럴 타입의 운동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도 내가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운동할 때도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회복할 때도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집중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디빌딩 분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깨, 어떤 날은 팔, 어떤 날은 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에너지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부분을 약간 기억해 놨다가
내 운동 프로그램을 좀 조정하고 그리고 내 운동 강도 설정에 또 운동 타이밍을 맞추는 스케줄 조정에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 또 찾아뵐게요.